자, 24강 생활과 문화의 새로운 양상 부분인데 조선 후기에 생활 모습이 변하는 부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가 양반 중심의 문화였다면 조선 후기는 서민들의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선 후기 생활 모습 한마디로 전기랑 후기 구별하면 됩니다. 조선 시대 후기에는 성리학적 생활 규범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면서 성리학에서는 남성을 우선시하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남녀 차별이 있던 시대입니다. 조선 전기랑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남녀 평등 사회예요. 사례를 보면 나와 있어요. 남자가 여자 집에서 가서 사는 처가살이, 남녀 차등 없이 균등 상속, 제사도 돌아가면서 아들이 없어도 딸이 제사를 지냈어요.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조선 후기는 남녀 차별입니다. 친형제라고 해서 여자가 남자 집에 와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큰아들만 상속받았고 제사도 큰아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양자까지도 입양했었습니다. 여성의 생활도 남녀 차별이 이어집니다. 여성은 외출이 제한됐어요. 외출하려면은 장옷, 쓰개치마라고도 하는데 여기 그림 나와 있죠. 얼굴만 뾰족히 나오고 얼굴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뒤집어 쓰고 피부를 가렸죠. 그래서 장옷을 쓰고 외출을 제한했었고 재혼하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열례라고 해서 여자 혼자 나오면은 혼자 사는 것을 칭찬해 줬어요. 가옥도 남자가 있는 사랑채랑 여자가 있는 안채를 구별했어요. 이걸 기준으로 이쪽 남성들의 생활 공간 사랑채, 여성들의 생활 공간 안채, 남녀 유별해 가지고 구별했었다는 거죠. 신행은 남자 집으로 이렇게 결혼하고 가는 모습이에요. 남자 집에 가서 생활하는 모습이고 마을도 변합니다. 향촌사회도 어떻게 변하냐면 조선시대 후기에 가면 신분제가 변동이 됐었죠.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양반들의 권위가 약화됩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양반과 새로 등장하는 이 양반들이 싸워요. 새로 등장하는 양반들은 우리 앞서 배운 것처럼 납속책이나 공명첩처럼 돈을 주고 양반 신분을 사거나 아니면은 족보를 위조하거나 그렇게 생긴 이 새로운 양반은 신양이라 그래요. 전통적인 양반들하고 싸웁니다. 이 둘의 싸움에 수령이 상대적으로 힘이 세지게 됐죠. 그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고 양반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동족 마을, 친척들끼리 모여 살거나 문중, 친척들끼리 어떤 결속을 강화하거나 자기 친척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한 사후를 건설하거나 서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또 족보를 만들어서 어떤 친척들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조선 후기는 두뇌가 활성화되었다고 하죠. 모내기법, 공동으로 노동을 해야 돼요. 모내기 차례는 줄을 맞춰서 모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돌아가면서 마을에서 집별로 돌아가면서 농사를 지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두뇌가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자, 조선시대 생활 모습을 전기랑 후기 사료가 많이 남아 있어요. 전기 때는 남녀 평등이라 그랬었죠? 어찌 아들과 딸을 구별해서 외손자랑 친손자를 구별하겠습니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또 딸도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 남녀 평등의 부분이 보이죠? 근데 조선 후기에는 딸에게 목을 나눠주되 약간 감소시키고 본가의 제사를 지내지 말라. 딸, 넌 출가 외인이니까 너는 적게 줄 거야. 그리고 니네 집 출가 외인인 그 집 가서 너는 제사를 지내라. 이런 뜻이죠. 그 양자란 표현도 나와요. 조선 후기는 양자까지 드릴 정도로 남녀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 자, 서민 문화가 발달합니다. 일반 농민들, 평민들이 즐겼던 문화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들이 사회 경제력 지위가 상승이 돼요. 특히 돈 많은 사람들, 평민이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서당을 통해서 서민들도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죠. 한글 소설이 많이 읽힙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죠. 최초는 허균의 홍길동전.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책방, 책을 대여해주는 책방, 전기수,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도 등장할 정도로 한글 소설이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사설시조, 형식이 얽매이는 어떤 양반들이 누리는 시조는 형식이 많이 까다롭잖아요. 근데 이 서민들이 느끼는 거는 즐기는 사설시조는 서민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특별한 형식 없이 쭉 나열하는 걸 말합니다. 판소리도 서민들이 즐기던 것입니다. 소리꾼이 북장단에 맞추어서 노래, 말로 풀어나가는 음악이죠. 신재유란 사람이 5가지를 정리했는데 대표적인 이 판소리 5마당이 여기 있습니다. 탈춤, 탈쓰고 양반을 풍자하는 탈춤이 유행했었고 풍속화, 조선 후기 그림 중에서 풍속화 빼먹을 수가 없죠.
일반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린 모습인데 김홍도랑 신윤복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도는 주로 일상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익살스럽게 재밌게 표현했고 신윤복은 양반들을 풍류했어요. 양반이나 여자들을 그린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그림부터 볼까요? 서당도의 모습이죠. 김홍도, 씨름도, 씨름하고 있는 모습. 또 역시 악기를 다루는 거. 그 다음에 뭘 먹으면서 쉬는 것 같죠? 그리고 나무 하다가 쉬는 모습. 그리고 유생들이 뭔가 논의하는 모습. 그래서 딱 보면 김홍도의 그림이라는 것이 캐릭터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딱 보면 익살스럽고 서민들 위주로 그린 거는 김홍도의 그림이 됩니다. 근데 여자가 등장하고 약간 화려하죠. 그리고 남녀가 또 연애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마찬가지네요. 달빛 아래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 또 배 위에서 양반과 여인들이 노는 모습. 그래서 여자가 등장하면은 거의 신윤복 그림이 맞습니다. 그래서 김홍도랑 신윤복 대표적인 풍속 화가들이라는 거. 민화도 유행합니다. 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화가들이 그림, 작자 미상의 그림인데 주로 호랑이, 까치, 용 같은 친숙한 동식물을 그리든지 문자 등으로 표현을 해놨죠. 호랑이랑 까치를 그린 민화, 그리고 문자를 표현한 문자도 민화, 이런 것들은 조선 후기에 사람들이 즐겼다라는 거. 판소리랑 탄춤 그림이 있습니다. 자, 한글 소설 일부분 볼게요.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 아비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그 당시에 서울의 어떤 차별이 잘 녹아져 있죠. 각 고을의 수령은 백성의 고형을 짜내서 빼돌린 재물만 탐관오리도 있었다는 그 당시 시절을 풍자하고 있죠. 자, 춘향전. 춘향이 말하길 기생이라도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또에게 말하길 수절한 안자를 수청들을 하시면 삼강오륜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떤 유교적인 부분도 드러나 있고. 흥부전. 어찌 사람 팔자 좋아서 장손으로 태어나 조상의 제사 모신다고 호의호식 잘 사는데 장손, 첫째 아들만 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옥의 남녀 차별 중에서도 큰아들만 대우하는 모습이 흥부전에 잘 나와 있죠. 탈춤, 쉬 양반들 나오신다. 양자, 계잘 양자에 계달의 소반 반자다. 그리고 양반이란 단어 가지고 양반을 비꼬고 있죠. 그래서 양반들이 뭐야 이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양반을 탈을 쓰면서 풍자하고 비판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최종 정리 들어가 볼게요. 조선 후기 생활 모습에서는 조선 후기는 조선 전기랑 다르게 남녀 차별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사례들 여성도 역시 차별받았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향촌에서는 양반들의 권위가 약화되고 나름대로 지위를 회복하려고 하는 친척들 간의 어떤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특히 사료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발달, 사회 경제적으로 서민들도 지위가 향상됐고 서당 보급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한글 소설에서는 요 사례들 그리고 사설시조가 있었고 판소리 있었고 탈춤을 통해서 양반들의 위선을 풍자했었고 풍속가에서는 김홍도가 서민들의 일상생활 모습, 신윤복이 양반의 풍류와 부녀자와의 어떤 모습, 민화,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동식물과 문자 등을 그렸다는 것들 이 정도는 정리해 두고 요 사진 자료는 꼭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특히 김홍도의 그림과 신윤복의 그림, 민화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